안녕하십니까.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서,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고요. 예, 오늘 저희가 긴급 방송으로, 특별 방송으로 미증시 폭락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예, 전투 작전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두 분의 훈련 교관을 모셨습니다. 함께 해주실 1일 훈련 교관 소개합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셨고요. SK증권 이재광 상무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객원 진행자로 정유리 앵커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특별히 1일 진행자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정유리 앵커가 오늘 메인 진행자이시고요. 저는 이제 보조 진행자로 옆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좀 끼어들고, 제가 그 방송 진행자로 오래 하면서 나도 질문을 좀 받고 싶더라고. 맨날 질문을 하는 자리에만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질문 오늘 좀 받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정말 폭락을 했는데 왜 떨어진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정유리 앵커가 마이크를 받아주십시오. 네, 받았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나스닥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급락을 했습니다. 환호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에 나서셨을 텐데요. 이런 장세에서 또 그때처럼 하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장의 급락 장세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조 대표님, 왜 이렇게 갑자기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을까요? 증권 방송이나 이런 표면적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든지 파월 의장 핑계 대겠죠. 경제적으로.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 없는 핑계 없이 우리가 항상 다우 만 스탁 테슬라 그러니까 천슬라 이런 얘기 나올 때 꼭 항상 그 징후가 나와요. 경계를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이 이제 상승 부담 느니까 우선주가 상승하고 이런 어떤 징후들이 있거든요. 한 바퀴 순환매도 돌고 우선주 오르고 이러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톤 돈 거야. 미국 시장도 어떠한 그 이유를 찾았다고 봐요. 문제는 이 급락이 이제부터 시작인지, 그렇죠. 아니면 급락한 게 이제 잘 다시 반등을 해서 뭔가 상승 추세를 찾을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가장 큰 문제지. 미국 시장 오늘 6% 급락? 이제부터 고점에서 20, 30% 하주면 이제부터 시작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중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일단은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그냥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 핑계로 어떠한 코로나라든지 파월 의장이니까 한 번 때렸는데 그동안 오히려 악재 때 오히려 올랐어요. 무슨 악재, 그렇죠. 고용지표 악재 네. 나오고 나와도 네. 유동성이 이기하고 올랐던 그 에너지가 한 번에 무너진 것 같고, 연속성이냐 아니면 일과성이냐, 이거가 앞으로 시장인데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 그런 것 같아요. 오르고 떨어질 때 이유가 있어서 오르고 떨어지는 적도 있지만, 떨어지고 오르는 거를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기자 생활할 때 떨어졌는데 이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가지고 막 붙여서 쓰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선 그럴 때도 있어요. 이거 네. 왜 떨어진 거야? 근데 기사가 나면 그래서 그렇지. 떨어졌구나. 네, 시풍하기도 하죠. 네, 일정 부분은. 네, 일단 시장은 이유를 찾아서 떨어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재광 상무님께서도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장을 예측한 사람은 없죠.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 네. 걸 아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올해의 장이, 제가 이제 현역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라는, 주식시장의 고수라는 분들은 이번에 다 박살이 났습니다. 오히려 증시 초보자분들, 일반 투자분들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그 펀더멘탈, 기본적인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뉴스를 보대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보대서 더 뉴스를 통해서 아다시피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워렌 버핏도 그죠? 팔고 나다 최바닥에서 팔았죠. 은행주도 다 팔고 조선주도 다 팔고 났더니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동학가미가 이번에 회자가 되고 있어 하나의 신드롬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동학 미국 개미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주 대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릴 사람이 없거든요. 아까 코로나가 뺨을 한 대 때려준 거고, 또 FOMC 의장이 누구죠?
파월 의장. 파월 의장도 한 번 또 때려주고 네. 또 트럼프도 한 번씩 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는 뭐니 해도 과대 낙폭이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많이 오르고. 상승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대표님 주식시장 입문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손가락 발가락 다 옆에 우리 정앵커 손가락 발가락 해도 무질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요약하시는 예, 거예요. 왜 얘기냐면 네. 나스닥이 10,000포인트가 돌파됐어요. 그죠? 네. 제 생전에 10,000포인트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돌파되겠단 말이에요. 한번 쉬었다 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과거 같으면 주식시장이 저렇게 요동치고 난리 나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제3한강구에서 모이자, 네. 뭐 증권회사 객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유리창이 박살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만큼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의외로 이미 예고된 조정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미국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7% 가까운 급락을 보였지만 역시 이 또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폭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은 있을 때가 됐죠. 지났죠. 그런데 이제 조정의 그 폭 자체가 비율 자체가 조금 인내하기 어려워. 한 3% 하락했다면 급락했겠죠. 근데 7% 폭락하니까 그게 이제 화들짝 놀란 건데 뭐 상무님은 6.9%도 뭐 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움직인 거야.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네. 받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못 견디는 거는 갑자기 하락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단기적으로 하락한 게 오히려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을 있겠네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나스닥이 6,600대에서 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7% 빠진 것 같고 사람들이 뭐 항항하고 그래. 한 20-30% 빠져갖고 다시 직전 저점 와야 또 난리치는 거지.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꺾일 때 일단 1차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갈 때까지 가다가 꺾이네 해서 연달아서 차익이 이게 6% 내지 7% 급락시켰다면 나는 문제는 다음 주에 오히려 대반등 때 저는 읽어볼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빠졌다가 바운딩을 할 거라고요. 뭐 월요일날 바로 할지 아니면 뭐 월, 화, 수까지 움직일지 그럴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 장을 끌고 온 게 기술주 빵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몇 가지를 딱 압축해서 거래량과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오를 때 다시 때리는 에너지가 많은지 그리고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파생과 연계되는 뭐 합성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다면 거기서 감을 잡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저는 9월까지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적으로. 일단 뭐 지금 상승을 할지 아닐지는 다음 주 장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다음 주는 데드캣 바운드든 뭐든 바운드 줬다가 나는 추세로는 빠진다는 게 나는 이 장은 솔직히 미친 장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주식이 하락했던 거에 대해서 ETF 설정 잔고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빠진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관성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갖고 암만 돈 찍어서 물어도 실물이라는 쪽에서 실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실물을 너무 괴리를 두면서 혼자 도개쳐서 가다가 이 실물이 뒷받침이 돼서 이 유동성을 커버하는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이 형성돼야 그나마 시장이 유지되는데 그게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빵이니 뭐 뉴라고 하는 신기술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것마저도 뭔가 노이즈가 생기거나 생각보다 주가는 바닥에서 뭐 100% 이상 올랐는데 실적은 마이너스 나거나 아니면 이게 실적 단의 증가가 생각보다 뭐 노이즈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미중 간에 그동안은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싸워도 악재 때 오히려 올랐는데 실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가 이게 구조적 문제까지 건드리면서 상당히 악화가 지속되면 저는 한 번에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7월, 8월이면 이제 2, 4분기 실적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단에서 요번에 간 에너지와 실적을 비교해 볼래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미국은 빵 주식들. 그리고 반대편도 같이 볼래요. 구경제.
그러니까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러한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국영제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보고 나쁜데 주가가 더 나빠지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안 빠지는지 국영제 쪽은 그다음에 신경제 쪽은 유동성으로 가고 주도했는데 실적은 뒷받침이 됐어. 괜찮게 나왔었는데도 이상하게 오히려 빠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맞춰주지 못해서 그때부터 하락하면 이 장은 그동안 오른 에너지의 반은 저는 꺾어서 볼래요. 그러니까 상승폭의 반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1450에서 2250이니까 대충 800포인트니까 딱 반 400이면 1800과 1900 사이를 그냥 보겠고 그때 대장인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볼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 4분기 7월 초면 삼성전자 발표할 거예요. 대충 날짜는 정확하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5일이나 7일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5일에서 28일 사이에 나와요. 그러면 7월 초, 7월 말에 두 가지를 딱 보고 삼성전자는 5만 원을 지지하는지 SK 하이닉스는 8만 5천 원을 지지하는지 그러면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오든 데미지를 크지 않고 순환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선을 깨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저는 하반기장 없다. 하반기장 없다. 그냥 이렇게 진단하고 리스크 관리할래요. 그 많이들 책 읽으신 그 우라카미 구니오가 이제 주식시장의 4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저게 이제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그 논리에는 사실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연결이 되고 기업이 가야 되는 거네. 지금은 실적은 안 받쳐줘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으로만 과하게 끌어올린 것들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하셨어요. 네. 좀 앞으로 좀 실적 시즌에도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투자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보냐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나는 스마트폰 쪽은 폭망할 것 같아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럼 반도체는 그거를 커버해 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3분법에 총을 전체 삼성전자 주는 걸 100으로 본다면 스마트폰 쪽이 26%를 차지해요. 그리고 반도체가 23, 4%를 차지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뭐 S20이라든지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는 생각보다 상당히 그 수치가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서 반사이익 화해에서 그 부분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 플러스가 마이너스 줄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면 괜찮을 텐데 여기서 생각보다 조단위 에너지가 오차가 나면 그때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파생을 계속 중시 보는데 그 냄새가 나요. 벌써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거를 7월에서 9월 달, 그러니까 요번 9월물 만기가 9월 10일이거든요. 벌써 제 생각엔 폭탄 제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물 쪽에 산 거 뒤에서 더 많은 에너지로 9월물을 매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그걸 반대로 커버해 주지 않는 한 외국인도 같이 팔면 이거는 그 충격파가 더 나올 건데 그 시작점은 7월 초고 그때까지는 한번 이렇게 뜨거워진 시장은 급격하게 식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주는데 이게 이제 저런 미국 시장이 어떠한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지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승조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 정규 방송할 때 모셨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들 뭐 인버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만기를 이제 앞두고 우리가 전략 짜면서 기본적으로 좋은 포션을 가져가면서 옵션을 가지고 양매수 포션을 취해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나도 실천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차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전략을 쓰셨던 분이라면 오늘 장 급락할 때 정말 양매수했으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지만 하나 쪽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매수 100만 원, 100만 원 했을 때 하나는 거의 뭐 10만 원도 못 건졌는데 한쪽 100만 원은 잘 하시는 분은 한 500에서 700 정도를 거두셨을 겁니다. 건지셨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그 방송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국내 시장 어떻게 될 거다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난 정말 나스닥이 만을 갈지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우나 S&P보다 나스닥의 상승세가 훨씬 더 두드러졌어요. 그렇죠.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증시에 이제 묻지마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실적이고 이거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뭐 움직이고. 한국이고 미국이 다 예, 똑같나 마찬가지. 봐요. 근데 미국에서 또 특징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아까 이제 최고의 고수라는 워렌 버핏도 큰 손실을 봤다는 거 또 하나는 네. 자 니콜라 유행이 되죠 테슬라 이후에 니콜라는 시제품이 내년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수소버스 그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수소버스가 수소 내년 트럭이었나? 예, 그 트럭, 트럭. 수소 트럭. 근데 시제품도 안 나오고 시제품이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폭등하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네, 가는 거죠. 그렇죠. 뭐. 또 하나,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 렌트카를 했는데 헐츠라는 미국 유명한 렌트카 업체가 있죠. 있죠. 네. 한 10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어요. 근데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미 미국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판단하지 말고 순응하라는 것처럼 이성조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 동의하지만 저는 장을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대립되는 거 좀 좋아요. 네. 다른 시각이시죠. 왜냐하면 저는 연초에 이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급등할지는 예측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상 밖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올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필 거예요. 트럼프가 믿는 것이 중도, 중산층의 백인들 그리고 그 기업 마인드 정책을 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등과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데 트럼프가 뭔가 하겠죠. 이렇게 쉽진 않겠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점으로 본다면 추석 연휴가 있는 시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은 올 여름장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과거 같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에 들어오는 것이 곧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제였습니다. 네.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매도, 그냥 그 다음날 하락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연말 고객 예탁금이 25조, 지금이 45조입니다. 45조, 예. 20조가 한 3, 4개월 만에 증가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폭락을 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 강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마이너스지만 낙폭을 줄이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국내 시장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단기성 자금이에요. 뭐 렌트를 한다든가 옆에 주변 사람에 빌린다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다음 달에 줄 전세금. 전세금이를 갖다가 땡겨 쓴다. 들어와서 짧게 수익 보고 나가려는 자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아니에요? 그렇다. 예, 지금은 그 배당 투자나 이자 소득으로 살아시는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그 장기 적금을 빼서 그걸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은행 금리가 세금 제한 0.5%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연 2, 3%의 배당과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던 오르던 상관없이 나는 이자만 받겠다. 그런 인식의 자금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배당 거죠. 4%, 5% 주는 우량 기업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평균 미니멈으로 잡아서 네, 그런 네, 정도를 네. 하면 그 자금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내 증시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 자, 향후 2, 3년 전부터 국내 대기업들이 해치펀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SK증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굴지 대기업도 대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소골이나 카라이칸이나 그렇죠. 뭐 이런, 아주 네. 악독한 법의 테두리나 안에서 돈에 환장한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의 위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 측면에서 보면 대주주 측면이나 오너 측면에서 보면 이 최근 들어온 개미군단은 너무 이쁜 거예요. 친주주 정책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악성 물량을 옛날에 해치펀드들이 좌지우지했던 이 악성 물량을 대다수의 개미군단들이 잡아준다면 증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국내 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봐도 그것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언젠가는 한번 숨고르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이 그 뭐 수소차라든지 네. 그 뭐 조선 대규모 수준으로 인해서 조선주들 그나마 침체됐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저 음식료 업종, 오늘도 이 폭락장에서 음식료 업종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 본다면 차기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잠시 후에 다시 그것도 한번 네, 언급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트로이카주라 했던 은행, 증권, 건설, 그리고 조선, 철강 업종들 여전히 바닥입니다. 반도체도 일부 몇 개 종목을 빼고는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거 많고, IT도.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물론 미국 시장 여파로 해서 다소 출렁거리는 하겠지만 새로운 주도들 중심으로 한 순환 매장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언제까지? 추석 전후한 시점까지. 찬바람 부는 시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조 대표님과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돈의 힘이 장난이 아니다. 네. 힘을 꺾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비정상적인 장세다라고 하셨고, 또 이승조 대표님은 올라가는데 뭐. 아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어. 하셨어요. 자, 두 분의 시선이 정말 완벽하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완벽한 건 아니고, 네. 완벽하게 반대는 아니고. 그 좀 조금 다른 비슷한- 쪽이잖아요. 네, 다른 시각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각에 반대인 게 개미는 개미예요. 음. 그러니까 오늘 80포인트 빠졌다가 40포인트 돌렸어요. 그러면 네. 오늘 바닥에 산 사람들이 분명히 던진다. 그러니까 물리는 상황이 나오는 게 다음 주 나오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에 40 돌렸어요. 이게 이제 파생시장 연계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런데 다음 주에 미국 시장도 똑같이 1000포인트 이상의 다우지수, 100포인트 이상의 나스닥이 또 한 차례 빠지거나, 우리도 또 80에서 100포인트짜리가 또 한 방 맞으면 요번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200에서 지금 2100단인데 이게 2000단에서 2050, 2000이 간드러진 상황에서 그것도 붕괴되면 이게 뭐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선을 반드시 동학개미가 다시 응집돼서 대규모로 매수해 주지 않는 한 나는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그 알고리즘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알고리즘에서 하방을 구축하는 게 금융 투자입니다. 외국인이 상방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힘들 거라 보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환율로 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한 1190원이니까 80, 요 딱 찍고 돌았거든요. 1,200원으로 올라갔죠. 예. 환율이 이번에 쌍봉 자리가 1240원 쌍봉 자리예요. 음. 그래서 달러 인덱스 환율, 그래서 달러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가고 원달러 위에나가 같이 올리는 글로벌 상황에 노이즈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군사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또 파이 연결고리에 또 카나다에 있는 멍한저우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카나다에서 소환해갖고 또 난리칠 수도 있고, 또 농업 부분에서 있던 여러한 노이즈도 될 수 있고, 심하면 핵도 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섭게 보는 게 지금 중국에서 1등, 2등의 협력체가 노이즈가 생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시진핑하고 리커창하고의 그 뒤에, 그러니까 리커창이라는 분은 약간 그 후진타오 계열에서 또 여러 가지 공첨단 이렇게 해서, 공첨단 쪽이죠. 예. 근데 시진핑의 독주를 그동안 못 막았는데 요새는 견제가 좀 들어오는구나. 예, 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충돌을 낼까, 또 미국은 그걸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홍콩 보안법 갖고 영국과 또 그 중국, 미국, 특히 홍콩 시장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이 막으면 홍콩을 기반으로 쿠션 돌려서 그 제재를 다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뭐 금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뭘 제재한다 그러면 홍콩을 빼더라도 동남아 돌아가서 TPC 통해서 뭐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보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는 위에나를 잘못하면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에나가 강세로 가요. 근데 이 강세로 가는 게 다시 약세로 더 크게 가려고 하는 요 에너지인지 이거를 좀 볼래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진짜. 현물에서 외국인이 달러 들고, 이머징 국가 좋아, 한국 좋아해서
달러를 들어와서 팔아서 원화 자산의 채권만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주고 그러면 1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삼바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얘를 사줘서 추세 트렌드 나오면 그럼 하버가 이제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 단위 뒷받침 안 되고 환율이 튀면서 매매 주체 외국인이 갖다 해서 삼성전자 계속 또 때려버리면 영변의 자주 없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7월 달 당장 들어가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9월 15일 날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럼 이거 연장된다고 막 하지만 나는 재개시킬 것 쉽지 같아요. 않겠죠. 그러면 예, 예. 시장은 벌써 7월이나 8월 때 그거 걱정한다고. 이미 9월 15일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먼저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매매 바스켓을 동학개미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저는 한 번 여기서 거의 100포인트짜리 또 한 번 맞으면 나스닥은 한 1,500에 2,000 맞으면 동학개미 다 뿔뿔이 흩어진다. 추풍 낙엽처럼. 예. 그걸 한번 가보시죠. 뭐 초반에 이번에 올라올 때도 우리가 상무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 자금 들어와서 오른 적 없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달라요 패턴이 그죠? 그러니까 2주 금방 가요. 2주 후에 네, 한가람을 한번. 이거 2주 보면 되지 뭐. 근데 앞서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하락폭을 미국보단 덜 했던 부분이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왔대요.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더 적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첫 번째 급락에서 이제 반드시 대반등이 줄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짧게 끊어치는 건지 추세로 갈 건지가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나스닥 다우 지수가 오를 것 같아요. 월요일이나 오늘 새벽에 이제 다시 시작하거나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뺐으니까 요거 그냥 반 오르는데 그 올라갖고 다음 주 월화에 우리 오늘 산 사람들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바로 엎어치기 들어가는지 아니면 계속 추세로 갖고 가는지 난 그거를 중점적으로 핵심 종목들 우리나라는 뉴경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바 지금 산 것도 보면 뉴경제들 셀티리오, 세티네스케, 바이오 그 다음에 이런 쪽 그럼 미국 시장도 나는 저 갖고 볼래요. 그냥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것들 갖고 요번 급락에 따라서 대반등 줬다가 다시 음봉 꼬리 달려서 이렇게 가면 이거는 N자다. 그러니까 하락 N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오늘 사실 미국장이 남았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특집 방송을 이제 오늘 장을 보고 내일 토요일에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현안이 급했기 때문에 했는데 미국장이 그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 올릴 거란 얘기인데 어제 하락한 6.9% 이상 사실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는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럴 건지 참 이제 엎어치기가 될는지 매치기가 될는지.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네. 지수가 네. 과학 지난 2, 3개월만큼 강력하게 오르지는 못해요. 국내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1,400부터 2,200 가까이 거의 종합지수가 50%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단기 예, 수직 예. 상승했어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가파른 상승이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스닥 6,000포인트 때부터 10,000포인트까지 거의 우리보다 더 한 6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직 상승률의 기울기는 떨어질 겁니다. 저는 된다. 이번 장에서 지수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반등 중 반등이 때리는 시점이라고 봐요. 국내 시장도 월요일 날 만약에 오르면 단기 매도 구간이에요. 근데 지수는 크게 상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순환마가 계속 돌면서 새로운 하나의 테마 종목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좋고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를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장은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치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시장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건전화되고 있다 하는 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수익시장, 이 살벌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될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어쨌든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노리고 어떤 주식을 갈 거냐는 저희가 다음 주제로 얘기했고 네. 이번 세션에는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는 네. 앞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게 위기라고 그러게요. 보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리하신 거 말씀하신 거 정리해서 이번에 어제 급락 또 다음 주에 펼쳐질 이런 변동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위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입니까? 저는 그냥 위기 관리. 위기 관리고 배팅을 안타 치듯이 짧게. 그래서 급락할 때 사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뭘 사느냐가 저는 신경제는 이제는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뭘 사겠냐면 정부의 정책 연골고리에서 아직 못 간 섹터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농업 먹거리가 좀 못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8,000조의 투자라는데 파이프라인을 꽂으려고 하는 연골고리. 저는 KT 계열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KT 계열사가 뭐냐면 중국, 여기에서는 제가 빅데이터 단어만, 이것만 설명해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800조 투자에 5G, 그 다음에 1대1로 SOC, 이거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게 해적 케이블 같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을 했을 때 사는 거는 찬성이다. 근데 조정시에 사는 건 단타로 하고 단타.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의 미, 중, 러, 북한 이제는 이거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제 군사적, 정치적, 역학적까지 같이 봐서 여기에 환율이 어떠한 변동성을 주느냐.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계속 돈풀이 유동성에서 약세로 가져야 되고 이게 이머징 국가로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가 1,150원을 꽂고 내려가면 이 장은 상승장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1,180원에서 다시 1,250원을 치고 나가는 만약에 이번 쌍봉자리를 뚫고 가면 저는 3월 달과 비슷한 이 환율 급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7, 8월이다. 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확인은 안 된 건 그래서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데 그때 기회로 잡지 않고 전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환율을 보라. 네. 그거를 결정짓는 구간은 7, 8월이 될 것이다. 예. 네.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동학개미를 믿지 않으시니까 믿어보시는 우리 상무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동학개미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외국인들이 영향이 참 올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내수, 부존자원 부재, 좁은 땅덩어리,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야지만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내수 갖고 안 되니까 수출을 해야지만 내수 경기도 좋아지는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 경기도 꺾이고 거기는 엎친 데 덮친 게 코로나 확산되자 환율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저는 1,300원을 넘어갈 것 같지 않을까 하는데 1,300원은 코사고 1,200원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냥 꺾어지거든요. 그런 사태에서도 1,200원대에서 안정화됐다는 점은 이미 국내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환율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저도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환율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환율은 안정될 것이다는 1,200원을 선으로 급등락을 하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호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지켜보면 최근 환율의 동향이 안정적인 모습이 역시 주식시장의 악재는 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운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고수입니다. 10단이 아니라 11단이에요. 싸우는 척하면서 그러면 트럼프도 그냥 립서비스 쫙 SNS 때렸다가 저기가 좀 이상하게 나와? 그럼 살짝 꼬리를 내립니다. 그럼 꼬리를 내려? 그러면 더 강하게 쳐주거든요.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트럼프가 G1 국가의 보스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주식회사 CEO 같은 느낌이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보통 고단수가 아니고 시진핑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타협점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그냥 소위 말해서 진짜 냄새만 풍기고 상대방을 한번 떠보는 찔러보는 이런 구간이나 극단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 폭락 또 다음 주에 좀 남아있을 변동성을 상무님은 위기냐 기회냐 보면 기회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기회다. 이렇게 보면 기회다.
정리가 됐네요. 위기와 기회,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잘 대응해보자라는 훈련 교관들의 작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작전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잘 전략 세우셔서 변동성 장사에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전해드립니다. 자, 예민수의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소. 자, 동학개미가 전투개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는 네. 또 하나가 있죠?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